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학 또 언어 창작 기법에 관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금은 세계 10위권 국가로 뚝 섰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한류 문화는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한류 문화의 발전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AI 시대, 디지털 시대 창조적 변동여건에서의 문학 창작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문학 창작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여러 요인은 물론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규범, 관습, 법에 따라 인간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세련되고 진실하게 묘사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소통이야말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문학을 통해서나 또 문학이 전파되는 어떤 시, 소설 또는 방송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언어의 기술을 통해서 나갈 때 문학의 중요성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자에 의해서도 표현하고 또 말에 의해서도 표현한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의 여러 가지 이런 표현 기법에서 상대방에 과연 어떻게 맞게 잘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학 창작 기법에서 사용해야 될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행위, 문학적인 표현, 또 말의 표현,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칙은 제가 글쓰기와 말하기 기초 이제 원리와 응용에 대해서 유명한 박이정에서 나오는 거죠. 서승희 저서의 표현 능력에 대해서 좀 참고로 좀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보니까 페이지 17페이지에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소재를 먼저 조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칙 1에 사실은 상대방이 뭘 알고 싶어하는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듣는 이의 성향, 듣는 이가 참여하는 상황, 또 읽는 이가 참여하는 상황이라든가 목적에 따라 내용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그런 생각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입시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시에 필요한 그런 모든 자료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는 상대방의 기호를 고려하여 소재를 선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내용이 정해지면 표현 방법에 대해 생각할 차례입니다.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의 수준이나 성격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의미가 필요해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identify,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보도 자료를 선정할 때 누구에게나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성격에 따라 분량을 정하라.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듣는 이 또는 독자 그리고 이러한 상대방 이 성격에 따라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어린 상대일수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집중력을 예측하여 유익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도 메시지 분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오락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한다면 지루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듣는 이나 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짧은 일화를 연결한 방식 등이 적절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를 낭송할 때도 짧은 시도 낭송하고 한 5행 이내 바로 티카시에서 하는 어떤 사진과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5행 이내 시를. 그러나 또 이제 5행 가지고는 또 부족한 것도 있어요. 5행 이내 시로는. 그러니까 좀 그때는 좀 더 길게 한 15행, 한 20행 정도 이렇게 쓴 시도 있습니다. 담화에서도 예술은 5 내지 6개의 발화로 이루어진 구성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쓰기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들을 참고해야 된다 해서 오늘 이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시대입니다. 또 유튜브 시대입니다. 저는 특히 제가 시와 수필로 문단에 등단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제 시집을 보고 그림공간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 작곡한 분이 3곡 또 다른 작곡자가 한 곡을 해서 16곡이 지금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톨, 기타 여러 곳에서 많이 또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이 불러주어서 지금 현재 연주돼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TV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박완신 TV.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 청취 시간이 되니까 구글에서 파트너로 승인이 나서 지금은 한 55,000명이 넘어서 56,000명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죠. 처음에는 1000명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하고 또 4000시간 되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독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유튜버로서 유튜브에 맞는 그런 영상에 맞는 문학의 꽃을 피워서 진리의 향기를 뿌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는 방송의 여러 가지 규범이나 원칙도 또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때는 유튜브의 규범 또 유튜브의 윤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요즘에 유튜브에 구독자 늘린다든가 또는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아주 좀 거짓말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좀 잘못 남을 비방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강연에는 가능하면 정직하게 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서로 감싸면서 화합하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강령도 잘 봐야 됩니다. 방송에 나간 사람들,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운영 규정이나 그 심사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원칙과 규정, 그래서 제가 문학 창작 강의를 할 때는 헌법부터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에 모든 그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또 문학창작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학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학 창작 기법, 그리고 이제 참고로 글쓰기와 말하기를 이제 원리와 응용을 제술하신 선생님의 말씀도, 서승화 선생님의 말씀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